틈을 네. 안 줘버리네. 네? 틈을 안 줘. 자, 그러면 네. 확실히 좀 개선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어디가요? 모발이. 아, 모발은 무조건이죠. 예. 샴푸로. 뭐 저희 뭐 개인적인 경험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김 프로님도 점점 풍성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어요. 예. 많이 좋아졌어요. 역대급이죠 거의. 네. 지금 빈틈이 안 보입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예, 저는 이렇게 허성허성했었는데 이제는 뭐 빽빽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에 TS 샴푸로 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한번 모셔볼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말 편히 쉬셨고요. 네. 네. 자, 그러면 미국 뭐 지난주 한번 살짝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은 혼조였고요. 다우는 0.3% 오르는 반면에 나스닥은 0.68% 하락을 했습니다. 주간으로도 그런데요. 주간 다우가 0.6% 오른 반면에 나스닥이 1.9% 하락했습니다. S&P 500이 0.3% 하락했으니까 나스닥만 하락을 한 거예요. 네. 나스닥만 하락한 게 뭐 때문에 그랬느냐? 기술주 때문에 그랬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르면서 빅테크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같이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2주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8월의 상승 일수가 이틀뿐이 안 됩니다. 7월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계속 상승 일수를 얘기를 하면서 계속 오릅니다. 10며칠 올라서 예. 신기록 세운다 그랬잖아요. 예, 하락한 일수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요? 8월은 지금 2주 지났지만 이틀뿐이 오르지 않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확연하게 조정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첨단 기술 투자 제한 행정명령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및 주요 기술주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은행 신용등급 하락과 하향과 그리고 국채 입찰이 부진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15%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이거 차트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달러인더스가 102.7까지 오른 상태예요. 원화가 1,330원, 위안화가 7.23위안까지 올라가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술주들한테는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하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애플은 지금 8월 지금 2주 동안 9.5% 하락하면서 전체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차트인데요. 네. 2주간인데 2주 동안 요 지금 음봉에서 이틀 빠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시장의 글쎄요. 전체 코스피 지수를 좀 갑갑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지금 나타나고 특히 있는데.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더군요. 예,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애플입니다. 네. 애플 장대 음봉을 보여주고, 예, 그래서 지난주 제가 애플이 장대 음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봉이에요, 아니면 주봉? 주봉입니다. 주봉이에요. 주봉이 이렇게 빠진 거예요. 2주 동안 이렇게. 뭐야 추세 이탈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애플이 돌아서야 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2주 동안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에는 여기서 어떻든 간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힘을 좀 봐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많이 빠졌죠. 2주 동안. 이제 이게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빠지느냐, 저점이 어디냐.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의 전체 지수에도 영향을 주지만 우리나라 코스피가 얘들이 터닝할 때 터닝할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래서 삼성전자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쯤에 저점을 찍을 건지 보는 게 지금 관심인데요. 이건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그냥 2주간 이렇게 빠졌고 뭐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나 이렇게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엔비디아가 23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네네. 그래서 23일 전쯤 해서 전체적으로 터닝을 좀 하지 않을까. 밑으로 아직까지 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좀 많이 분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각 개별 종목들 이제 투자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뭐 전체 시장에 당연히 저런 거에 이제 큰 영향을 좀 받겠으나 네. 개별 종목들 막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한테도 저게 좀 중요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래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지수가 어떻든 안정화돼야지 종목들도 있는 거 첫 번째 전체 시황에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섹터가 네. 우리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 한 주 동안 보면은 대중국 관련 내수 관련주가 이제 반등을 했고요. 그쪽은 좋았고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괜찮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차 전지는 나쁘지는 않았는데 어떻든 그냥 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2차 전지 좀 그렇고요. 근데 반도체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수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올라야지만 반도체가 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 뭐 이런 거 안 하고 지수에 투자도 안 하고 예. 그냥
AI면 AI, 뭐 저 초전도면 초전도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막 이런 거에 막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네. 저런 지수에 영향 주는 뭐 예를 들어 엔비디아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저거가 이 사람한테도 의미가 있나 싶어서. 시장이 안정화 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네. 이것과 관계없는 섹터는 예를 들어서 뭐 여행, 뭐 관광, 레저, 네. 뭐 카지노 이런 건 관계없이 좋았잖아요. 예, 예. 근데 시장이 떨어지면 그들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주는군요. 준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섹터는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지난주 한 주 동안 보면은 코스피 0.4%, 코스닥 0.68%.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가 0.4, 코스닥은 플러스 0.1. 보시면 지금 미국 설명 드린 거에 비해서 갑자기 딱 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우리 시장은 별로 안 움직였냐?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는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은 800억 정도 순매수였습니다. 이건 이제 옵션 만기 수급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지난주에 드렸고요. 미국 조정 하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선방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섹터별로는 2차 전지는 선방했고요. 제약바이오는 강세였고 지금 말씀 좀 질문 아까 주신 거에서 네. 답변 드리면 반도체는 약세였고요. 그리고 여행, 호텔,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은 급등을 했고 그래서 섹터별로 이제 차별화가 돼서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든 이렇게 안정적으로만 있으면은 뭐 순환하면서 강세 종목들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시장이 더 떨어지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언제쯤 이게 여기서 터닝을 하느냐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이거 중요합니다. 저 중국 그 저 발표 위에 그 크게 올랐던 종목들의 지수 영향력이 굉장히 미미해요. 네, 예, 워낙 시총이 많이 쫄아들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맞습니다. 네. 오르잖아요. 네. 그럼 뭐 일부 뭐 초전도체 네. 남아 있는 그것도 뭐 뭐 지수에 작고요. 영향이 영향이 거의 없고. 없고요. 예. 근데 2차 전지는 워낙 이제 네. 그 종목들도 많고 네. 뭐 전방도 있고 후방도 있고 뭐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고 막 그러니까 예. 이게 쭉 오르면 예. 아니 뭐 코스닥 기준으로 시총 1, 2가 2차 전지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 지수가 저 정도였다라는 건 일부 지수 관련되지 않은 섹터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예,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말씀 주셨지만 또 코스피는 다 반도체잖아요. 시총상위가. 그러니까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좀 좋아지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반도체 2차 전지는 소위 뭐 빅테크 또는 성장 기술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장 기술주가 안정화되려면은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터닝을 해야 된다. 이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날짜로는 지금 월가에서 기대하는 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8월 23일 네. 전후를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오늘 옐런 장관 연설이 있고요. 이번 주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도 뭐 소매 판매 지표 있고 산업생산 지표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노이즈로 뭐 등락의 요인만 될 것이고요.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FOMC 회의록 발표 16일 날 있을 요 내용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나 옵션 만기일의 이벤트 수급이 어떻다 제가 자주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건 이제 수급적 요인에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만일 빅 이벤트, 빅 이슈가 있으면 이 수급이 묻힐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빅 이벤트가 없을 때 만기일이 닥치면 이 만기일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옵션 만기일의 수급 영향을 상당히 받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쭉 흐름을 보면은 오늘 월요일이라서 뭐 최근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지지난주에 세계 경제 성장률, 미국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했죠. CPI 둔화됐죠. 뭐 이번 거는 뭐 조금 어떻든 좀 그러니까 우려보다는 괜찮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 PCE 둔화됐고 그리고 실적 발표에 기대감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시장 상승의 이벤트였는데 이게 다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그 끝나고 나서 딱 보니까 반대로 호재성 재료가 없으니까 악재성 재료들이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국채 수익률 상승하고 달러인덱스 상승하고 원화 위안의 약세이고 이건 당연히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들이 신고가를 낸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정 하락이라는 거를 생각하는데 조정 하락 속에서 악재가 부각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역시도 빅 이벤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슈별 등락이나 고점에서의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종목들이 하락 조정이 어디가 저점이 될 것이냐 네. 이걸 많이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못 올라가고 시장이 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차트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빌이라고 표현, 트레저러 빌이라고 하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죠. 네. 지난번에 고점이 4.3%였어요. 지금 이게 4.2% 가까이가 지금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냐 안 하냐. 전 이게 또 이제 얘기를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걸 돌파하면 또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그쵸.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올라왔다는 얘기는 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건 달러인더스입니다. 달러인더스는 다행스럽게 밑에서 하단에서 올라와서 그렇게 강하게 많이 올라간 부분은 아니에요. 기준점은 105포인트 레벨이고요. 근데 달러인더스 대비 우리 중국 위안화를 볼게요. 이 최고점이 7.3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7.24까지 올라와 저 있어요. 위안화 약세란 얘기죠. 예, 이거 위험해 보이죠. 딱 보기에도. 이런 가운데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 지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기간이 달러가 약세 기간인데. 예, 요거 만약에 올라가 버리면은 이거 또 위험하다 이 얘기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원화를 볼게요. 우리나라 원화도 저 고점은 지금 뭐 보진 않지만 직전에 야 이거 원화 이거 너무 또 약세되는 거 아니야 걱정했던 때가 얼마였냐면 1340원대였어요. 지금 1330원까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또 이것도 이 위로 올라서면은 야 그러면 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좀 하겠죠. 이런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황은 네. 환율과 금리로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거 좀 걱정스러운 부분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21년 2월에 1,097원이었어요. 최저 저기. 여기요? 예. 네. 예. 1,097원. 예. 진짜 옛날 고리장 얘기 같이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 평균으로 보면 1,200원 아래에 상당히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1,097원. 근데 지금 여기에 이거 돌파하면 위험하다. 이것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지금 환율과 금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에 매수 베팅을 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시황 전체에서 보면. 네. 이게 이제 호재가 막 많이 나오면 예. 장이 가기도 합니까? 아니면 어쨌든 시장은 환율과 금리가 사실은 다 결정하는 건데 네. 장이 좋으면 호재가 많이 부각되고 장이 네. 안 좋으면 악재가 많이 부각되는 거예요. 아마도 후자 쪽입니까? 그거는 뭐 동전의 양면처럼 네. 장이 좋을 때 호재들이 많이 나오고 네.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매크로 호재가 있으니까 장이 뜬다. 네. 해석하는 쪽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아니 해석하느냐 매크로 호재 문제죠. 말고 예를 들면 뭐 장에 영향을 주는 막 좋은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래 뭐 초전도.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으면 예. 막 2차 전지도 뭐 좋은 소식 들리고 막 이러면 예, 이제 예. 장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건가 아니면 그냥 환율이랑 그냥 저 유동성으로 다 결정은 났는데 예. 그것 때문에 장이 올라가면 예. 막 좋은 소식들 끌어다가 막 다 빵빵 터뜨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장이 그 저는 명분을 그렇게 찾는 지금 건가? 말씀하시는 그쪽으로 봅니다. 후자 쪽이 그러니까 이쪽이 좀 얘들이 결정을 짓는 거고요. 네. 결정을 짓는데 이게 위험해지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원화환율 1,350원 넘어가고 위안화 막 네네네. 가고 이러면서 시장이 막 흔들립니다. 그러면 그런 테마도 약해요 다. 그런 것도 없다는 거죠. 호사신체로 다 없어지면서 또 악재들만 막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주 그랬잖아요. 우리 저 매크로에 관련된 출연자 오면은 뭐 완전 그냥 조회수가 바닥이야. 요즘엔 예. 네. 그 왜냐면 그런 거 볼 여가가 없어 지금. 빨리 재료 막 예. 저거 해야지 되니까. 정프로 질문도 계속 그쪽으로 나오는 거야 지금. 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 재료가 많이 나오면 그래도 저런 게 영향 받나요? 막 이 대부분 정사. 근데 왜 이거를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네. 한 프로에서 아침 방송하면서는 왜 이걸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되냐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섹터별 순환은 좋고 뭐 테마 좋고 그래서 막 정신없이 거래를 하다가 보면 그러다가 매크로 시황이 딱 꺾이면은 걔네들이 다른 아무런 이유 없어도 그냥 같이 빠져버려요 같이. 예. 하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위 개념의 시황의 매크로 지표들은 계속 이제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 환율과 금리 두 개만 보고 투자 결정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 돼요. 저 상반기에 미국의 나스닥이 날아가면서 AI 재료도 제가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이제 고점 찍었다라고 네. 저 연준에서 더 이상 안 올리고 네, 뭐 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으면 그렇죠. 작년 하반기 같은 상황에서 저게 날아갈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금리가 이제 다 왔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오를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신고가까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거 너무 오르는 거 아니야? AI 과열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국제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제 수익률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금리 진짜 고점 찍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또 투자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쪽 빅테크 쪽은 네. 빅테크 쪽은 다시 이번 조정 후에 또 간다. 네. 월가에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또 나오는 거야.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알겠습니다. 자, 예, 이슈들 좀 몇 개 볼까요? 네, 몇 가지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중국 1위 부동산 기업 컨트리 가든 네. 채권 거래 중단했다는 뉴스. 이거 중요한 뉴스입니다. 헝다 완다에 의해서 중국 부동산 위기 우려가 저희 더 큰가 나오는 보죠. 상황입니다. 컨트리 가든이. 예, 이게 더 큰 데라서 이게 지금 뭐 이 거래소에서 회사채 거래 정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많은데 우리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 헝다 사태 있을 때 완전 다 망할 것처럼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중국은 참 분석 어려워요. 지금 뭐 거의 디폴트 위기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정책 당국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또 하고 넘어갈지 넘어가는 가지 않을까요 또? 그냥 간신히 막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또 이제 가지 않을까. 헝다 완다 보여지고 컨트리 있습니다. 가든 뭐. 네, 중국 여행사들이 한국 단체 관광 추천을 계속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의 최대 여행사인 시트립에서 한국 단체 관광 상품을 출시했다. 그리고 지금 문의가 평균의 10배 이상 지금 문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지금 이제 한 달 좀 더 남은 그 9월 말과 10월 있잖아요. 그때 거의 뭐 2주 가까이 쉬지 않습니까? 중추절. 예, 중추절. 네, 그때를 이제 노리고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은 하여튼 고생 그동안에 많이 물려 있었는데 이거 올라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저한테도 질문도 많이 주시고 그러거든요. 이거 어디까지 이번에 갈 수 있을까? 지난번처럼 또 살짝 가다가 또 꺾이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나 괜히 여기서 지난번처럼 생각했다가 팔았는데 막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갈등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요 흐름을 봐서는 이 추이를 보면서 어디까지 갈까 이렇게 뭐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 중추절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좀 주춤 하더라도 그때를 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보고서도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저기 이선엽 그 이사 얘기대로 네. 우리 저기 그 구독자님들 좀 모아가지고 네. 면세점 투어를 가서 아, 어디에 줄을 제일 많이 쓰나 보고 현장 학습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 투어단이 제일 줄 긴 거 아니에요 혹시? 막상 갔더니 사람 별로 없고. 그러니까 중국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갔더니 그래서 샘플만 만지더라.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유럽연합은 그 미국이 첨단 기술부문 투자 전면 금지 행정명령 했잖아요. 근데 이거 즉시 따르지 않고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유럽연합은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뉴스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7월에 대만 IT 매출 동향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대만은 우리하고 똑같이 IT 강국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TSMC가 있고 거기에 다수의 IT 장비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동향을 우리가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근데 메리츠증권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재고 조정은 꽤 진행되었고 다수의 IT 기기가 3분기에 나오기 때문에 아이폰 15 뭐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모델 출시로 인해서 3분기에 괜찮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 부진으로 7월 매출도 부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수요 회복이 늦어지고 있어서 선별적인 접근만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면서 AI 관련 그리고 아이폰 15 밸류 체인은 상대적으로 실적 우위가 될 것이다. 참고로 TSMC의 애플량 생산 시작으로 6월 대비 TSMC는 13.6% 성장했다고 합니다. 올해 전체는 성장이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6월은 아이폰 15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 15하고 AI 관련 쪽만 좀 지켜보고 가자. 그쪽만 바라보고 가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엔비디아 빠지고 이런 얘기들 하는데 여러분 뉴스 많이 보실 건데 보시면요. 엔비디아 이번 빠지면 사야 된다. AI의 뭐 광폭 뭐 성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기에 그냥 근거 없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 IT나 반도체가 터닝하는 게 늦어지거나 그리고 기대처럼 빨리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선발적으로 이쪽 AI 관련이나 아이폰 15 관련 이런 쪽들은 먼저 터닝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자동차 제조협회에서 중국의 1월부터 7월까지의 전기차 판매 452만 대 전년비 41% 증가했는데요. 7월에 78만 대로 6월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자꾸 나오는데요. 저는 좀 예민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뉴스를 가져오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기차 살 만큼 사지 않았냐, 그러니까 다소 휴직에 들어가지 않냐라는 보고들이 네. 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존이 출근율이 저조한 직원들 사무실을 복귀해라라는 촉구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이도 그럴 법해요. 이게 그 팬데믹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출근 거의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너무 그러니까 또 사무실을 복귀해라라고 뭐 한다라는. 요거 제가 좀 들은 바가 있는데 저희 딸내미도 저기 네. 있잖아요. 아, 있죠. 앤디 제시라고 그 앤디 제시라고 CEO야. 네. 아, 그저 앤디 제시? CEO 이름을 얘기해. 그 창업자 은퇴한 네. 다음에 이분이 이제 CEO인데 CEO가 편지를 보낸 거지. 자, 우리 출근 좀 합시다. 근데 출근을 하자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 내부 사정도 있겠지만 커뮤니티를 위해서 우리 출근 좀 합시다. 왜냐면 출근 안 하니까 워낙 많이 고용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상권도 무너지고 커뮤니티가 굉장히 황폐해된다. 근데 직원들은 그 말을 잘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파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해고도 많이 하고 또 뭐죠? 그 출근을 하라는 것도 강요다. 그러니까 이게 저 코로나가 좀 이상하게 맞는 거지. 출근하라는 것도 지금 출근하라고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주 좀 하고 3일 있습니다. 출근 제도를 실시하는데 그 반발이 꽤 심하다. 여기뿐만 아니라 전부 다. 맞습니다. 앤디 제시가 있군요. 네, 마지막 뉴스는요. 네. 자율주행 있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 이거 되겠어? 안 될 거야. 퀘스천 마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 분야, 산업 전문 분야 있잖아요. 예를 들면 광산, 물류, 건설 뭐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광산 부분은 무인 트럭이나 무인 굴삭기, 무인 탐사 장비, 물류 창고에서는 당연히 무인 운반차나 자율주행 로봇. 우리 외식에서 서빙 로봇은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완벽한 자율주행을 자동차에서는 우리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산업 곳곳에서 구체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시장에서 또 한 테마의 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또 퐁당퐁당의 퐁에 나오셔서 이렇게 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조금 쉬시고 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병창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 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 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